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우의 수를 다뤘다면 이제 새롭게 확률 단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일단 좀 뜻부터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시행과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쭉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우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인데 이런 말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만 문제에서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찌됐든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용어를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느 시행에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죠. 이 시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진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부르는데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표본 공간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어떤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표본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집합으로 시행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자주 나올 겁니다. 자, 시행의 결과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여기서 어떤 표본 공간이 있을 때 그 부분 집합들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벤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사건 A, B가 있겠죠. A와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 자체가 지금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 그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A와 사건 B,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또는 B는 이렇게 합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집합에서 배웠을 때처럼요. 똑같이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호로 이렇게 교집합이랑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게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좀 동시에라는 말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집합 기호를 표시하면 돼요. A와 B가 디스조인트하다. 그러니까 서로소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해요. 배반.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A에 6번 읽어볼게요.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집합하고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은 우리가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건 A가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바깥쪽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이게 여집합. 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이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에서는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지 않고 A의 여사건이다. A라는 사건의 그 반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다 해서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잘 와닿진 않을 텐데 한번 예를 살펴보면 좀 와닿을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1, 2, 3, 4 이렇게 표본공간 S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은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짝수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 4,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1, 3, 5. 자, 똑같이 집합이랑 똑같은데 지금 맥락이 확률적인 상황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수학적 확률인데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수학적 확률만 다룹니다. 어떤 시행에서 읽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에 뭐라 그러냐면요.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A의 확률이라고 나타냅니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P라는 것은요. 영어의 확률의 probability 이렇게 부르죠. 그 P를 따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표본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든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어떤 시행에서 요 말은 좀 이따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요렇게 정의합니다. 요렇게.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것을 표본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PA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여기 그려서 생각합시다. 이제 S라는 표본 공간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확률 PA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NS 분의 NA.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A라는 사건이 아예 없는 사건일 수 있죠. 예를 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7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사건이죠, 그죠? 공집합이죠. 이럴 때는 0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 그쵸? 하지만 여기서 예를 보면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다시 말하면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요거.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겠죠. 주사를 던질 때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은 또 그것도 가지수가 6개죠. 6 이하는 1부터 6까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답이 1이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최대 확률값은 0에서 1 사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S가 한 개 주사를 던지면 S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1부터 6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쵸? 얘는 사실 NS분의, 그러니까 6개죠.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NA. 요 녀석은 사실은 NS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값이 당연히 1이 나온 거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PS는 뭐예요? 당연히 전체 PS분의 해당 사건이 S니까 PS. 당연히 확률값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확률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로 표시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 퍼센트 있죠, 여러분. 뭐 60%. 요런 걸 확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6이 되는 거예요. 그쵸? 0에서 1 사이의 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뭐 10%다. 그럼 어떤 확률이 10%다. 그러면 확률이 10%라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표시하려면 0.1이라는 거예요. 그쵸? 100개 중에 10개를 의미하는 비율이니까요. 오케이? 그걸 확률로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낸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쉽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에 대해서 공사건, 뭐 공집합이라고 얘기하지만 확률에서는 뭐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0이겠죠, 당연히.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설명을 해보면 당연히 얘는 6분의 0이 되죠. 얘는 S의 개수가 6개였죠. 그렇죠? 하지만 해당 사건을 이제 뭐 A라고 둔다면 그 A의 사건이 사실은 얘는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쪽 경우에서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제 뭐 간단한 거 풀어봐야지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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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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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고요. 그 다음에도 2가지, 그 다음에 2가지.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표본 공간의 개수는 8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사실은 얘는 표본 공간에 대한 가지수라고,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근데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 뒤, 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뒤, 앞, 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뒤, 뒤, 앞. 자, 이렇게 해당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사건 A를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뭐 공식대로 굳이 하려고 그러면 A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3이라는 숫자는 사건 A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8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표본공간 S에 대한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지면 36개, 그러니까 36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5일
사건을 먼저 찾아야겠네. 사건. 그쵸? 어떤 사건이 있을까?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려면 이런 거죠. 1, 4, 뭐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고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4니까 답이 당연히 9분의 1이 나오겠죠. 두 눈의 수의 합이 9 이상일 확률. 9 이상이다. 그럼 눈의 수의 합이 9인 경우도 있을 거고 10인 경우도 찾아야 될 거고 11인 경우도 찾아야 될 거고 12인 경우도 찾아야겠죠. 12 이상인 건 없죠. 최대 6, 눈의 수가 6 나오면 12니까요. 자, 9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려면 18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27도 없죠. 3, 6 나오면 9가 되겠네요. 그쵸? 4, 5. 그 다음에 5, 4,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수압이 이제 뭐 9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10이 되는 경우는 4하고 6부터 시작해야겠죠. 5, 그 다음에 5, 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4 이렇게 될 거고 10이 되는 경우죠. 11이 되는 경우는 5, 6, 6, 5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12가 되는 경우는 6하고 6 둘 다 6 나오는 경우.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는데 동시에 던졌는데 둘 다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주사위 1, 주사위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6이 나온 거죠. 그죠? 얘는 5, 6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6 나오고 하나 5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합의 법칙이죠. 이거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이쪽에서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3개가 있고 2개, 1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총 다 더하면 10가지죠. 해당되는 사건의 그 경우의 수가. 그래서 답은 36분의 10이 되겠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18분의 5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지금 빨리 체크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요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1학년도 5명이고 2학년도 5명이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반반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쵸? 정확하게 반반 갈라져 있기 때문에 2명을 딱 뽑잖아요. 2명을 딱 뽑으면 이쪽에서 1명, 이쪽에서 1명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1명, 9명 있을 때보다 정확히 반반 갈라져 있는 게 1학년 학생과 1학년 지금 서로 다른 학년 학생이 뽑힌다. 1학년 1명, 2학년 1명이 뽑힐 가능성이 이쪽이 상당히 커진다고요. 이쪽이 커져요. 그쵸? 상대적으로 이렇게 불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1학년과 2학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에 비해서 확률이 훨씬 커진다고. 그쵸? 근데 커진데 얼마큼 커질 수 있을까? 얘네들의 반은 넘지 않을까? 그쵸? 15분의 7은 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쵸? 절반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반 갈라져 있기 때문에 2명 뽑으면은 잘 골라질 것 같아요. 양쪽 다. 근데 그 확률이 과연 50%를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거의 반반 1학년 1명, 2학년 1명 이렇게 뽑힐 확률이 15분의 7이었다는 얘기는 과연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 1구는 아닐 것 같죠. 그쵸? 1구는 굉장히 낮아지겠죠. 확률이. 한쪽에 1명밖에 없으니까. 그쵸? 적당한 비율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1학년 X명이라 두고 2학년 Y명이라 두면 X 플러스 Y는 1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10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랬죠. 상황이.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2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학년 중에서 한 명, 2학년 중에서 한 명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1학년 뽑는 가지수가 x가지 있고 2학년 뽑는 가지수가 y명이니까 y가지 있을 거예요. x, y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15분의 7이 나왔다는 거죠. 10 컨비네이션 2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잖아요. 45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 y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y 값이 뭐 10-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뭐 x, y라 둬도 풀릴 것 같아요. 자연수니까. 얘는 사실은 45분의 x, y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15분의 7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약분이 되죠. 여기 15는 1이고 여기 3이 되니까 대각선 곱하면 3, 7에 21이죠. 그러니까 21이 xy가 돼요. xy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랑 y는 3, 7 이렇게 되거나 7, 3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1학년과 2학년 학생 수의 차이는 당연히 4명이 되겠네요. 3하고 7이니까. 그렇죠? 아,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봐봐요. 1학년도 5명 있고 2학년도 5명 있으면 2명 뽑았을 때 각각 뽑힐 확률은 50%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50%라기보다는 15분의 7은 넘을 거란 얘기죠. 15분의 7이 되려면 3, 7 약간의 불균형이 있어야 15분의 7 정도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좀 쓰잘데없이 없는 얘기 같이 들리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 풀이 방법만 좀 익혀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3장 모두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자, 그럼 당연히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9장의 카드 중에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겠죠. 그쵸? 근데 3장 모두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죠. 근데 1부터 9까지는 홀수가 1, 3, 5, 7, 9잖아요. 총 5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3장 모두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사건들은 어떤 거냐면 이 5개 중에 3개가 뽑힌 사건이죠. 그죠? 그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5, C,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뭐 3, 3이 똑같으니까 분모는 의미가 없고요. 약분이 될 거고 9, 8, 7 여기는 5, 4,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4, 1은 4, 4, 2, 8 3, 1은 3, 3, 3, 9 42분의 5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